사회문화 13강에 보시면요. 자, 부동산에 대한 그 강제 집행과 가압류의 효과, 이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지금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못 갚았을 때, 자, 이것을 받을 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돈을 그걸 받아내려고 하겠죠. 자, 이런 경우에 그 부동산에 대해서 거기 강제 집행, 바로 여기 있는 가압류를 걸고 이 경매 절차를 통해서 그 돈을 받아내려 할 겁니다. 바로 그 절차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줬으면 돈을 다오. 이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입니다. 자, 채무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금전채권이라고 하는 거고, 또 금전채권은 다양한 거래 관계에서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외상 거래에서 발생하는 물품, 대금, 채권이 있을 수 있고, 자, 대출 계약에 발생하는 대출금, 상환 채권이 있을 수 있고, 또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하는 임대인의 자, 차임 채권 등은 모두 금전 채권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건물의 한 칸을 내가 임대를 했어. 자, 이런 경우에 만약에 주인이 돈을 못 돌려주겠대. 보증금을.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 이런 차임 채권. 자, 이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지급해야 하는 날을 우리가 지급 기일이라고 하는데, 지급 기일은 대개 계약으로 정해져요. 자,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예를 들어 돈을 지금 어때 1억 원이라는 돈을 빌렸어. 그럼 이것을 언제 빌렸는데 이것을 언제 그리고 이자는 얼마 해가지고 언제 갚겠다. 자, 그때 그 갚기로 한 날이 바로 지급기일. 이게 이제 계약에 정해지게 되는데 계약서상에. 자, 다만 금전 채권 중에서는 지급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한 때가 바로 지급기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계약서상에 이것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지급을 청구한 때, 이날이 바로 지급 기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급 기일이 되었는데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게 바로 채무 불이행이 성립하게 됩니다. 자, 나는 분명히 어떤 채권자의 요구에 의해서 그거에 대해서 돈을 갚아야 되는, 자, 이런 의무가 있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채무 불이행. 이때 채권자는 스스로 채무자의 돈을 가져갈 수는 없고, 이거 가져가면 이것도 어떻게 돼요? 이것도 안 돼요. 절도 내지 뭐 강도가 몰립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 법원에 이것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자, 이때 강제 집행은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실시될 수는 있지만 이 법정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해서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고 이 법원이 주도를 하게 됩니다. 이 채권자가 나서가지고 막 휘젓고 돌아다니면 안 돼요. 그냥 법원에게 맡겨야 돼요. 이 강제 집행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집행 대상인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이때 강제 집행 대상이 부동산이랍니다. 이 주택 또는 아파트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부동산이 되겠죠. 이거면 이 경매 절차를 거쳐야 된답니다. 자, 아랫부분에서는 이 부동산의 경매 절차입니다. 자, 아래 놓으시면 이 채권자가 경매의 목적물을 특정하여 자, 특정했다는 건 예를 들어서 이 채무자가 이 아파트가 한 채가 아니라 여러 채가 있을 수 있죠. 아니 건물도 뭐 상가 건물도 있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 어떤 특정한 하나의 건물이나 그 물건에 대해서 부동산 하나 특정하게 정해줘야 돼요. 이게 특정하다고 해요. 진짜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함으로써 개시가 되는데 자, 그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채권의 존재와 내용에 대한 공적 확인이 이루어져 있다. 자, 그러면 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의 첫 번째 단계는 공적 확인. 이게 먼저 이거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경매 신청을 하는 게 두 번째 단계.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공적 확인이 뭐냐? 자, 갑이 소유한 이 부동산에 대해 을이 경매 신청을 하려면 을이 갑에 대한 금전 채권자라는 사실과 채권액은 물론이고 얼마를 지금 빚을 졌는지 그리고 갚아야 되는지 또는 지급 기일이 지났는데도 갑이 을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사실까지도 공적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적 확인은 확정 판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원칙입니다. 확정 판결은 누가 할까요? 당연히 법원에서 하겠죠. 자, 예를 들어
을이 갑을 상대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재판을 걸어서 갑은 을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이 되면 을은 이 확정 판결을 근거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경매 절차가 개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 어떻게 그 법원은 목적물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압류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공적 확인을 하고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돈을 꺼졌다. 그것을 확정적으로 어떻게 되는 가 법원으로부터 확인을 받게 되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이 채권자가 이 법원에 바로 경매 신청 그 어떤 특정한 부동산에 대해서 바로 경매 신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때 이제 뭐가 시작되냐? 자,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경매 절차가 개시되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공시하는 공적 장부인 이 등기부에다가 이 등기부 등본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압류 등기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압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건물을 수급할 때 제일 먼저 해보는 게 이 등기부 등본을 껴본단 말이야. 거기에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어떤 혹시 하자는 없는지 자, 여기처럼 이게 가압류나 이런 거 걸려 있지 않은지 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금융기관의 어떤 그 부채나 이런 담보가 부동산 어떤 이런 저기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지 담보 설정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저기 압류 등기라고 거기다가 이거를 기록을 해놔. 그럼 이것이 자, 누구나 이걸 떼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거기에 이게 다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자, 이 물건에 대한 손은 안 되겠죠. 자, 밑에 그 후에 법원은 압류된 물건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는 매각 절차. 이게 바로 경매가 되겠죠. 자,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진행하는데 이 절차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을 매수인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선정된 매수인이 자신이 제시했던 가액을 법원에 납부하게 되면, 그 돈, 금액을 납부하게 되면, 이 매수인은 즉시 경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자, 그리고 이에 따라 채무자의 소유권은 이제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채무자,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은 이제 자기 부동산이 날아간 거야, 이제. 경매로 해가지고. 자, 그리고 이때 또한 압류 등기보다 나중에 채무자가 이 소유자임을 전제로 발생했던 권리들도 자, 여기 있는 모두 자동으로 소멸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압류 등기가 이렇게 떨어지면 보다 나중에 어떤 채무자가 소유자임을 전제로 했던 권리까지도 다 소멸. 그러면 결국 채무자는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전혀 행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납부하면 법원은 이 돈에서 경매 비용 빼고 그다음에 그 국가에 내야 될 세금들이 있겠죠? 자, 미납 세금을 먼저 공제를 합니다. 그리고 남은 돈인 배당 가능 금액을 산정하게 되겠죠. 자, 이제 그 부동산을 이걸 경매를 해가지고 자, 경매 비용 그다음에 세금 다 제하고 남는 돈이 있을 거야.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일명 빚잔치를 하는 거죠. 저기 있는 사람한테 이제 가져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눠주냐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예요. 자, 배당 가능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절차를 배당 절차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5번째 단계가 되겠네요. 채무자에 대한 이 금전 채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한 자가 여러 명이 되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한테 빚을 줬어. 빚쟁이들이 와 몰려오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이들은 배당 금액, 가능 금액으로부터 평등하게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이 요구하는 배당 X의 합산액이 이 배당 가능 금액보다 커버리면 큰 경우에 각 채권자들은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해서 배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빌린 돈은 다 해서 보니까 한 10억이 되는데 근데 실제 부동산을 팔았을 때 남는 것은 1억밖에 안 되면 그냥 1억 갖고 놀아가줘야 되죠. 이해되시죠? 자, 이런 배분을 뭐라고 하는데 배당을 안분 배당이다 이렇게 해야겠다. 자, 위에 예에서 아까 이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를 거쳐 채권자들에게 배당될 수 있는 돈은 자 1억 원이고요. 자, 이때 이것을 아까 얼마씩 자, 이것을 각각 여기서 채무자가 이 돈이 얼마였었냐면 자, 돈 1원이고 채무자 갑에 대해 을은 1억 원 그리고 병은 3억 원의 금전 채권을 각각 가지고 있었다면 자, 쉽게 달리하게 하면 을이라는 사람은 지금 얼마를 지금 1억 원을 빌려준 거야.
그리고 병이라는 사람은 3억 원을 빌려줬단 말이야. 근데 지금 나눠 가질 돈은 1억을 가지고서 두 사람이 나누게 됐네요, 지금.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 이것을 어떻게 비율을 나누냐? 이 배당 가능 금액 1억 원 자체를 지금 어떻게? 지금 1억 원과 그다음에 3억 원이라는 이 비율에 따라 1대 3으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1억 원에 대한 지금 여기서 1, 여기 해당되는 결국 여기서 얼마가 돼요? 25%가 되겠죠? 그래서 1억의 25%는 2,500만 원. 나머지 그 중에 여기에서 3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75%니까 1억에 결국 7,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이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를 주도했고, 자, 병은 이러한 경매 절차에 배당 요구를 하고 배당 절차에만 참가했다면, 그럼 얘는 결국 다 한 거는 누가 다 했어, 거의? 을이 다 했어. 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을은 2,500만 원 가져가고 병이 7,500만 원을 가져가요. 자,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 안분배당 원칙에 대한 예외가 있대요. 자, 요 예외 규정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네요. 자, 뭐냐? 경매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담보 물건이 설정된 경우다. 자, 바로 이 담보 물건. 자, 이게 지금 문제가 되네요. 자, 그래서 어디에서 보통 이 은행이나 이런 금융권에서 이 금융회사에서 돈을 대출을 해주고 이런 근저당 같은 이런 설정을 하면서 이 담보 물건을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는데 그 목적물의 매각 대금으로부터 이 자신의 채권 과액 전부를 받아갈 수 있는 권리를 자, 이거 우선 변제권이라고 해요. 아까는 그래도 어떻게 했어? 비율로 나눠 가졌죠. 그런데 만약에 이 담보 물권자에 의해서 우선 변제권이 설정이 돼 있으면 다른 사람 나눠주기 전에 이 사람 돈 먼저 다 챙긴 다음에 남은 게 있으면 그때 나눠 갖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스스로 경매 신청을 한 경우에는 물론 자, 이 담보 물권자가 스스로 경매 신청을 한 경우는 물론이고 이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도 자신의 채권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가 있어요. 뭐가 먼저? 내가 다른 것보다도 먼저 이 우선 변제권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해주는 거야. 담보 물건은 등기부를 통해 공시가 되기 때문에 채무자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채권자한테도 야, 나는 여기 등기부 등본에다가 이렇게 우선 변제권 설정해놨잖아. 그래서 그걸 요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따라서 채무자가 그 목적물을 처분하더라도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밑에 이에 비해 일반 채권자, 즉 우선 변제권을 가지지 못하는 금전 채권자의 경우는 자, 이거는 그냥 금전 채권이에요. 담보 같은 경우를 설정하지 않았네. 그냥 금전 채권의 경우는 채무자가 수중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가압류를 해둬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등기되어 공시가 되는데 이 가압류 등기가 맞춰지더라도 그 목적물에 대한 처분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 가압류를 마친 채권자는 이 가압류 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도 이 강제 집행 대상 부동산임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야, 나 이거 지금 이미 뭐를 해놨어. 이 가압류 걸어놨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지금 어떻게 다른 사람이 이걸 취득했다 할지라도 강제 집행 대상이다. 그것을 주장할 수가 있단 말이야. 다만 일반 채권자로서 의 지위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한대요? 안분 배당을 받을 수 있대요. 자, 이걸 어떻게 한다? 안분이니까 나눠 받는 거죠. 똑같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다만 여기서 일반 채권자로서 안분 배당 받았고요. 다만 가압류 등기가 자, 여기 맞춰진 후에 그 대상인 부동산에 대한 담보 물건을 취득한 자는 자, 뭐가 먼저야? 먼저 가압류 등기가 먼저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담보 물건이 나중에 여기서 이것이 설정이 됐나 봐요. 이런 경우 가압류를 한 채권자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채권자처럼 취득이 되는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그럼 똑같이 안분 배분을 해야 되겠죠? 이 경우는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자, 그러니까 똑같이 거기에 대한 비율로 나누는 방법밖에 없네요. 자, 그러나 이러한 담보 물권자는 자신보다 나중에 가압류 등기를 마쳤거나 또는 가압류 등기를 하지 않은 일반 채권자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을 같이 주장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그
담보물건이 중간에 설정이 돼버린 거야. 그럼 그 이전에 지금 다른 사람이 가압류 등기를 했어요. A라는 사람이. 그리고 여기는 담보물건이 다시 여기서 설정이 돼서 우선 변제권을 갖고 그 다음에 또 B라는 사람이 요번에 또 다시 가압류 등기를 또 했어. 그렇게 되면 결국 누구에 대해서는 자기보다 먼저 가압류 등기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안분 배분을 받는 되는 거고, 자, 거기에 비해서, 자, 여기는 누구에 대해서는 자기보다 나중에 이 가압류 설정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을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게.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칩니다.